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해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그제 오전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예멘 반군이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등으로 국제공항과 원유시설 3곳을 공격한 건데요. 이 때문에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예멘 반군은 직후 SNS를 통해 공격 사실을 밝혔고요. 또 추가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공격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또 현지 시간으로 17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동맹군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예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수도 사나를 공격을 한 건데요. 이번 반격으로 적어도 14명이 숨졌고 건물이 파괴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건물 잔해에서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망자에는 예멘 반군 간부와 또 가족이 포함됐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 지역은 2014년부터 내전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요? 네, 이번 공습 역시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예멘 내전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정부를 지원하고 있고 또 이란이 반군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반군은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예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해왔고 지난 3일에는 아랍에미리트 선박을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13일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내전 개입을 비판하면서 공격을 미리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그 두바이 엑스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제 중동 지역 중에서도 안전한 나라로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멘 반군 역시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시설들을 종종 공격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이 원유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중동 지역 전반의 정세는 물론 또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9% 오른 85.4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인데요.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도 한때 배럴당 1.7% 오른 87.92달러의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 예멘 반군이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등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건데요. 골드만삭스는 향후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다음은 또 베이징 올림픽 소식이네요. 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베이징 겨울올림픽도 일반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일부 동원된 관중들만 입장시키기로 한 건데요. 주요 나라들의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서 관중 입장까지 불가능해지면서 대회 흥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9월 중국에서는 시안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었는데요. 이때 4만 6천여 명의 관중이 마스크도 없이 관람을 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은 올림픽 예행 연습이라면서 무관중이었던 도쿄올림픽과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개막을 보름이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서 결국 입장권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는 대신 선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경기장 입장을 허용하기로 밝혔는데요. 대상과 규모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서 그 도시 전체를 봉쇄를 하는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쓰기도 했지만은 결국 일반인 관중의 관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됐네요. 네,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이후에도 2명이 벌써 추가로 더 나왔는데 이들의 거주지는 봉쇄가 됐고 또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 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확진자는 베이징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우편물에 대한 검역 강화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우편물 표본에서 바이러스 양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은 바이러스의 사체를 발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편물에 의한 감염 위험은 극도로 낮다면서 반박을 했고요. 또 앞서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식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인간 숙주가 필요하고 식품 포장지 표면에서는 증식할 수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시 당국은 현재 만일의 사태에도 민감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해외 직구를 최소화하고 또 국제 우편물은 집 밖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개봉하라고 지시를 하는 등 마지막까지 방역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관중 입장 여부를 고민을 했던 것은 외교적 보이콧으로 압박을 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일 텐데요. 중국이 좀 안타깝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아기상어 노래 다들 아시죠? 아기상어, 그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네, 우리나라 업체가 제작한 동요 아기상어 영상이 세계 최초로 유튜브 누적 조회 100억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100억 뷰예요? 네네, BTS를 비롯해서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동요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 문화의 저력에 전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 아까 100억 뷰라고 말씀드렸을 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네네, 굉장히 놀라셨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게 2016년 처음 공개된 이 영상이 6년 만에 유튜브 누적조회 100억 뷰를 달성을 한 건데 이 수치가 78억 전 세계 인구가 최소 한 번 이상 봐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 아기상어가 만든 신기록인데요. 대단하네. 조회수 2위에 오른 가수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 영상보다도 23억 뷰가 많다고 합니다. 아, 데스파시토 뭐 그 노래. 네, 맞습니다. 예. 네, 아기상어의 성과는 조회수에만 그치지 않는데 동요 최초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진입, 또 장난감계의 오스카상인 올해의 토이 어워드 이관왕 수상과 함께 20개국 언어로 번역돼서 현재 240여 개국에서 시청 중이기도 합니다. 또 미국 메이저리그 응원가와 또 해외 방송국들의 로고송으로 활용되기도 했고요. 지난 2020년에는 레바논 시위 현장과 또 코로나 극복 현장에서 울려 퍼지면서 아동용 캐릭터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아기상어가 성공한 건 가족 중심의 인류 보편적 서사에 또 쉽고 중독성 강한 노래와 율동이 결합을 했고 또 유튜브와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플랫폼 전략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캐릭터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아기상어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곧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영화로까지 제작되면서 더 확장된 세계관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윤연아 리포터께서 보실 때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가 왜 이렇게 강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또 그 창작하는 분들의 그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상어, 오징어, 뭐 기생충, 네. 다 이렇게 뭐 동물과 관련된 걸로 대박이 나. 그러지 않습니까? 참 여하튼 뭐 아까 윤연아 리포터가 말씀하셨지만 뭐 BTS, 또 오징어 게임, 미나리, 뭐 기생충, 뭐 또 배우 윤여정 씨, 뭐 배우 오영수 선생, 또 거기에 또 이번에 아기 상어까지 동요. 참 대한민국 문화의 저력이 이게 진짜 자이언트 원입니다. G1. G1인 것 같아서 참 이게 참 그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구촌 소식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